안녕하세요. IT와 코딩 교육을 연구하는 컴플레인 랩입니다. 이번 이 영상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강의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구글 렌즈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구글 킵으로 메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렌즈와 구글 킵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은 우리 한 기관에서 성인들 대상으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강의했었던 내용의 일부분을 제가 영상으로 다시 촬영해서 담는 그 내용인데요. 이렇게 강의 의뢰가 들어왔을 때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강의 내용을 통해서 수강생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강의 내용인가, 또는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가를 첫 번째를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실습을 했었을 때 우리가 익숙한 디지털 기기인가, 익숙한 우리가 사이트인가, 어플인가를 생각을 하고 이 강의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합니다. 먼저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마트폰 안에 있는 그 어플을 통해서 구글 렌즈와 구글 킵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서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면서 나는 이렇게 구글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또는 구글 킵으로 메모 관리를 이렇게 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렌즈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렌즈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혹시 저처럼 설치를 안 하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한글로 구글 렌즈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렌즈라고 이런 그림의 어플이 나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 가셔서 구글 렌즈를 검색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렌즈라는 아이콘을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즈 터치. 자, 그러면 화면이 그렇게 우리가 사진이 찍는 듯한 그런 카메라 모양으로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밑에 그 메뉴를 보면 번역이 있고요. 텍스트가 있고요. 검색이 있고요. 과제가 있고요. 쇼핑이 있고요. 장소가 있어요. 이 쇼핑과 장소는 우리가 그 화면에 그 건물과 장소를 사진을 찍어서 인식을 해주는 거라 오늘은 번역, 텍스트, 검색, 과제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역 같은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는 원서나 아니면 번역하고 싶은 그러한 텍스트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그런 빈티지 샵에서 인테리어 소품으로 구매를 했었던 영어 원서예요. 근데 아무래도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읽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번역 기능을 이용해서 구글 렌즈의 번역 기능을 이용을 하면 컷다만 돼도 바로 한국어로 번역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번역 아이콘을 여기 번역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저는 이미 설치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영어에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언어를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영어를 딱 터치를 하셔서 이 모든 언어에서 찾으면 돼요.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나다 순,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찾으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 사용한 언어,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어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바꾸고 싶으면, 설정을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래서 출발어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번역하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 저는 한국어로 번역하고 싶어서 얘네들을 한국어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갖다만 돼도 여러분들, 저는 이 책의 제목이 스파이더 윅의 연대기, 환상적인 관찰, 이런 내용인지 몰랐어요. 저는 좀 약간 빈티지한 이런 디자인 때문에 얘네들을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럼 안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에를 잘 사진에 렌즈를 딱 맞췄더니 고블린,
아버지가 대학에서 가르치시는 새 직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마을로 이사를 해야 했었다. 이렇게 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얘네들이 번역이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에 대한 문법에 맞춰서는 아니겠지만 대충의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번역할 곳에 딱 위치를 맞춰서 한번 사진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식했던, 내가 이렇게를 설정을 했던 부분이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사진이 찍혀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밑에 보면 한번 듣기라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고블린. 언제네. 아빠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새 직업을 얻었고 우리는 근처 마을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우리 구시가지와 별반 다르지 않아 이웃들 와, 이렇게 해서 음성으로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만약에 반대로 뭐 한국어에서 뭐 일본어로 아니면 중국어로 아니면 다른 언어로 해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어학 공부하는데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책들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전체 선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텍스트만 한번 선택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 상태에서 텍스트 복사를 바로 할 수가 있고 들어볼 수가 있고, 이거를 컴퓨터로 만약에 구글 되어 있는 컴퓨터, 구글 같은 아이디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에 우리가 구글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와 PC에 있는 구글의 아이디가 일치해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로 복사해서 넘어갔었을 때 얘네들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로 복사 한번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찾는 중이라고 해서 지금 제 PC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위에 있는 그 노트북으로 한번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봤더니 데스크탑으로 얘네들이 복사가 되어 있다고 메시지가 떴어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복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텍스트 한번 카테고리 한번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은 복사할 단어를 사진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잘 맞추지 않으면 얘네들이 인식이 이렇게 일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인식이 잘 될 수 있도록, 가득 찰 수 있도록 사진을 잘 맞춰주고 한번 복사할 단어의 사진을 한번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 전체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듣기가 있고 위에 번역이 있네요. 이 상태에서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듣기도 가능하고, 이거를 다른 곳에 SNS에서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한번 검색을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검색을 했었을 때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제품 같은 거, 누가 어떤 친구가 이런 핸드크림을 썼는데 얘가 가격대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얘네들을 놔두고 검색을 놔둔 상태에서 한번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또 좋은 게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외국 직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뭐 구글 번역기로 돌려보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구글 렌즈를 통해서 번역으로 뭐 영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직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또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다시 우리가 이제 검색해서 다시 앞에 번역으로 넘어와서 딱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세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살 때 성분 같은 거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붙여질 수가 있지만, 이런 게 안 붙여서 왔을 때는 성분이 조금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이 구글 렌즈를 이용해서 번역으로 얘네들은 지금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고 이런 게 성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럴 때도 많이 유용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검색할 때도 꼭 이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건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특히 저희 어머니 아버님께서는 산에를 자주 가시는데 그 산에 피어나 있는 꽃,
것을 가지고 이름이 뭐냐, 이거는 어떤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논쟁을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사진에 꽃사진을 딱 찍어서 이 사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을 하면 되게 좋겠죠. 그럴 때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쇼핑도 마찬가지, 제품 또는 바코드 사진을 찍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바코드 사진을 한번 이렇게 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이숍이라는 그 사이트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바코드만 찍어도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번에는 한번 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뭐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그 뭐 대학생들 뭐 이렇게 과제를 준비를 하는데 자료를 찾아야 한다. 뭐 꼭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인분들도 마찬가지 자료를 찾아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과제를 통해서 하면은 바로바로 우리가 자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옆에 파이썬 책이 있어서 한번 이 파이썬 책에 나와 있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인식을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영역이 이만큼밖에 설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손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다 인식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함수 이름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파이썬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이랑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바로 스마트폰에서 그 자료를 확인을 하고 이 자료를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복사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복사 아니면 이런 것들 또 검색 위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우리가 스마트하게 정말 빠르게 과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번역에서부터 텍스트, 검색, 과제, 쇼핑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활용하고자 하는 것의 목적에 맞춰가지고 얘네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그 구글 킵 메모를 한번 어플을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 렌즈와 구글 킵 메모의 어플을 바로 같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렌즈에서 활용을 했었던 내용을 이 킵 메모를 같이 한번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 어플을 다운로드 하셔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구글에 아이디가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얘네들은 정말 간단한 그 내용만 메뉴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뭐 에버그린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에버그린도 에버그린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로 메모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에버노트도 사용을 해봤지만 이 구글 킵 메모가 더 간단한 메뉴가 있어서 이게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도 많이 여러 번 사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말이 좋다 안 좋다 이게 더 좋다 나한테 맞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뉴는 뭐 체크, 그 다음에 뭐 펜으로 쓰기, 그 다음에 음성, 그 다음에 사진을 추가할 수 있는 딱 이런 메뉴만 있어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우리가 간편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우선은 오늘 투두 리스트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더하기 표시 아이콘을 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에 오늘 9월 촬영하는 날짜가 제가 24일이에요. 요즘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좀 꼼꼼하게 메모를 해야 하는데요. 우선 여기에 더하기 아이콘의 표시를 터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진 촬영, 이미지 추가, 그림, 그려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녹음, 체크박스가 있어요. 저는 체크박스를 통해서 한번 투두리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촬영. 그 다음에 여기 목록 항목 터치하셔서 여기에다가 강의 준비, 그 다음에 오늘 또 저는 이러닝 사이트 준비. 너무 뭐 이렇게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교재
준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위에 여기 얘네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임시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알람식으로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내가 이제 얘네가 중요해서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구글 킵 메모의 메인 화면에 포스트잇처럼 딱 붙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아이콘을 딱 한번 누르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전 단계에 가면은 이렇게 고정된 메모가 우리가 포스트잇 붙이듯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얘네들을 터치를 해서 메뉴를 한번 더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 밑에 더하기 표시를 딱 누르면 녹음이 있어요. 녹음으로 한번 제가 메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봐보세요. 오늘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목소리 녹음을 해서 텍스트로 저장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얘네들을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띄어쓰기로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메모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정확하게 메모까지가 된다라는 게 저는 너무 놀라웠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 재생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목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될까요? 내가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수업을 들을 때 그 교육을 하시는 분의 목소리가 너무 빠르고 내가 메모할 수가 없겠다. 이건 정말 중요해서 내가 꼭 메모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었을 때는 이 녹음 기능을 이용해서 이 메모에다가 바로 녹음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찾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쉽겠죠. 그때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방법이 한 번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게 저 아까 구글 렌즈에서 우리가 번역했었던 것들을 여기에다가 메모에다가 관리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선 아까 구글 렌즈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렌즈로 가서 제가 번역에 필요한 부분에 사진을 펼치고 자, 텍스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제가 번역으로 한번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선택.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복사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부분이 텍스트가 복사가 됐죠? 다시 구글 킵 메모로 터치를 한 다음에 여기 더하기 표시 아이콘을 터치. 뭐 제목에다가는 영어 책 원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 영어 책, 뭐 원서. 뭐 페이지 뭐 112페이지라고 하고 자,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붙여넣기를 딱 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렇게 그 구글 렌즈에서 복사를 했었던 번역을 해서 복사했었던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까지만 하면 이제 얘네들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더하기의 아이콘을 딱 터치를 한 후 사진 촬영을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사진 책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찰칵 그리고 확인 버튼을 딱 누르면 자, 이 부분에 보면은 위에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된 부분을 같이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위에 한번 이렇게 보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찍은 오늘 읽었던 그 책의 그 표지와 거기에 원서의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또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게 이렇게는 됐지만 내가 만약에 어학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 아까 이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가 영어로 녹음을 한 것을 여기에다가 보관을 하면
그게 같이 영어 공부도 하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자, 우선은 우리가 무슨 갑자기 또 가다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었을 때, 또는 내가 뭐 어떤 책을 봤는데 글귀가 마음에 든다든지, 아니면 지금 저처럼 오늘의 해야 할 일, 투두리스트를 해 적어야 했을 때 이러한 구글 킵을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이제 이거를 만약에 다 했어. 근데 내가 얘네를 지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내가 지우고 싶은 곳에 터치를 딱 하신 후에 얘네들 한번 딱 터치를 하고 꾹 한번 누르면 얘네들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띠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맨 위에 점 땡땡땡을 터치를 하셔서 삭제를 하시면 돼요. 삭제를 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내기 할 수가 있고, 구글 문서를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문서로 바로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구글이랑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되게 정말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린 구글 렌즈와 구글 킵 그 메모를 활용을 하셔서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 영상에서는 구글 렌즈 사용하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 구글 킵으로 메모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특히 구글 렌즈는 그 종이 위에 있는 텍스트를 인식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이 들여져 있어요.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 아직은 먼 것 같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조금은 많이 들어와져 있고 앞으로도 발전되어 갈 것입니다. 인공지능 하면 이렇게 먼저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배웠었던 내용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활용을 하고 적용을 해보시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